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며 하루 만에 17만 닉스에 복귀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며 전거래일 대비 4.68% 오른 17만 6,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LG그룹의 잇따른 밸류업 계획 공시로 SK그룹 계열사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도 커지며 투심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AI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를 26일 상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ETF는 세계 최초로 미국 AI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AI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해당 ETF는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3억 달러 이상 반도체 기업 20개로 구성됐습니다. 빙그레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빙그레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1일자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 빙그레홀딩스와 빙그레로 나눠져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 또한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분석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건 밸류업 동참 기제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HBM 호황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향후 배당 정책을 더 강화한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흔들림 없이 강한 엔비디아.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빨간불로 금요일 시장 마무리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다음 주 예고편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흔들림 없는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에 이제 강세로 시작이 될 확률이 많다. 또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시장 전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이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망 매물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견조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기대감들이 이제 깔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에 좀 성공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엔비디아가 중요한 포지션을 좀 차지하는데 왜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냐면은 AI 어떤 반도체, AI 혁명 이 부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다시 말해서 이제 CPU의 병렬 처리 시스템이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구현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도구로서의 어떤 플랫폼 가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AI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수직 계를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로봇 쪽으로, 의학 쪽으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확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창 현재 빅데이터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우선인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서로 AI 엔진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소모를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추론용, 훈련용이 아닌 추론용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한창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속화되는 개념들이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본격화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변함이 없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다우존스의 월봉 연봉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연봉 차트냐면은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게 198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20년을 이제 성장을 좀 했다 하는 부분들을 자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절반 10년을 쉬고 여기서부터 20년의 또 상승 사이클이 계속이 될 거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 저점부터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정확하게 물론 28년까지 될 수도 있지만은 20년간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과거에 보면은 마지막 피크 5년을 좀 달렸던 그 시기가 있는데 비슷한 흐름들이 되면서 이 상용화, AI에 대한 상용화,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2025년, 2026년, 2027년 3년 정도가 AI의 어떤 대중화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어떤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우존스의 일봉의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전체 큰 흐름들은 이런 추세선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랠리 트레이딩이 긍정적으로 이제 발휘가 좀 되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본 상승 궤도를 이제 달려주고 있다.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흐름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답답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지만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 정도 트럼프 리스크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당분간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월봉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유동성 랠리 이게 이제 다 반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들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점을 통해서 완연하게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가 다가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022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이때 AI가 챗 GPT가 나오면서 AI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왜? 구체적 물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율주행까지 확대되고 또 로봇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에이전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시장의 침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래서 시장의 침투가 AI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할루시에이션 현상이나 아니면 부정확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은 2년 동안의 기술적 진보가 상당 부분 되면서 만족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침투가 점점 빨라지는 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빨라지는 속도가 가팔라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게 트럼프가 되면서 공동 대통령처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AI 정책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커다란 작품 또는 뭔가 커다란 어떤 큰 그림이 저는 분명히 나와주리라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미국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게 막말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를 완벽하게 구조조정을 했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고질적인 부채, 공무원 이렇게 다 자른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그 현재 1년 예산이 1경에 가깝죠. 6천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삭감을 하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펴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것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관세 10%를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의 GDP,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타격도 기본적으로 좀 침체가 될 수 있지만은 신성장 업종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현재 수혜 업종 이런 쪽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 포커스를 또 바이오 세 개의 업종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미국의 정책 동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AI와 같은 섹터를 앞으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어도 임상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가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AP위성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이달 초 급등할 때 따라 붙었는데 17,000원이 고점일 줄 모르고 팔지를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요즘 워낙 뜨거워서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요 며칠 쭉 빠지는 바람에 불안하네요. 오늘 반등 성격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소폭 오르면서 13,620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반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격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 국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이제 우주 쪽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현재 스타링크 이런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 달 탐사하고 화성 탐사, 다시 말해서 우주 여객선이 되죠. 짐을 전문적으로 실어 날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화성의 이제 지구를 구현한다, 제2의 지구를 구현한다 하는 개념이 되고 또 화성 부분들이 되겠죠. 결국은 뭐 언젠가는 진행이 좀 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화성에 인류가 거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중장기 이제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될 확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AP 위성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증가가 될 개연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보통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해주는 상승 초기에서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절반 무너지거나 20일선까지 후퇴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견조하게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게 20일 주기 또는 21선 사이클을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인데 과거에 여기서를 보더라도 한번 21선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서는 쌍바닥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상승과 조정, 20일 주기 사이클 이런 부분이 되면서 N자로 가는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눌림목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까지는 17,000원 정도가 됐다가 뭐 일반적으로는 현재 한번 고점이 형성이 되면은 조정, 그다음에 쌍봉, 조정, 그다음에 세 번째 뚫을 때 이렇게 진짜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1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디 매매 하셨다가 조정 시 재매수 관점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보니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에코앤드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 비중은 10%입니다. IRA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회복도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손실 이 정도일 때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27,800원, 매수가 대비 소폭 이탈한 모습인데요. 자, 전문가님, 에코앤드림 정리해야 할까요? 좀 가지고 이제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소재 사업도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에 전구체라고 있습니다. 전구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니켈, 코발트, 망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니켈, 코발트, 망간에다가 요거를 이제 섞는 어떤 부분들이 양극재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이 섞어주는 거, 이 자체도 기술력이 좀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만드는 물질 업체로서의 에코앤드림이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중간에 숨어 있는 어떤 섹터의 어떤 산업, 전구체 산업이 이걸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코앤드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하고도 또 다른 어떤 섹터의 어떤 숨어 있는 어떤 틈새 공정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캐즘 현상이나 보조금 축소, 이거는 하게 되면은 불을 보듯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세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기차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 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펼쳐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탄력성 있게 움직여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7만 천 원까지 고점을 보이다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반등을 좀 하게 되면은 이 박스권 상단 45,000까지는 충분히 약간 올라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넥라인점이 뭐 41,000원, 그다음에 36,000원 이렇게 좀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6,000원까지는 또 61선까지죠. 이렇게 쉽게 올라와가지고 조정 보이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마디매매 시점에서는 36,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신성장 섹터의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장의 어떤 그 섹터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36,000원의 마디매매 시점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주가가 오르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36,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7만 원에 들고 있다가 최근에 단가를 좀 낮췄는데 자사주를 10조 매입했다는데도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이슈가 끝나네요. 시간 좀 걸려도 회복만 가능하다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56,0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매수가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결정적인 어떤 미래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HBM에서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독주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패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하고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TSMC라고 할 수 있는 SMIC도 맹렬한 속도로 어떤 추격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죠. 또한 이제 중국의 디램 반도체 덤핑 공정 굉장히 거세게 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이 그 사면 초과의 위치에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난의 어떤 과정들이 삼성전자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이라든가 비전,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포트폴리오 큰 그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후발 업체의 도전, 그다음에 선두 어떤 첨단 공정의 주도권을 뺏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차피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걸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서서히 좀 회복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88,000원짜리가 거의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났죠. 44,000원이면 정확히 반토막인데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45% 정도 빠졌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선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이 하락이 되죠. 되돌림, 이 하락의 진폭에 종수배만큼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대바닥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되돌림이 되면은 이 절반까지, 당장은 아니지만은 절반까지 정도는 되돌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뭐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두 달이 걸릴 수 있지만은 7만 원에 거의 근접한 한 6만 9천 원까지는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좀 하셔도 좀 되지만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마디매매 또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1등은 아닙니다. 이제 밸류치 현상으로 보면은 TSMC, 그다음에 TSMC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쪽,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 1등끼리의 연합 전선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 부분들은 SK하이닉스의 시간이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매매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일단 69,000원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 만나보고 있는데요. 접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기술투자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9,820원, 비중은 10%입니다. 꽤 많이 올라 있었지만 비트코인 기세가 심상치 않아서 매수했습니다. 코인은 계속 가던데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 잡아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9,620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하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한 번은 더 크게 이제 슈팅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이 가상화폐 부분들은 굉장히 큰 바람이 불 거다. 또 10년 내지 20년 안에 저는 100배 이상 기본으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간 기업이 현재 주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국적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달러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 부분들이 언젠가는 깨질 확률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부터 CBDC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죠. 중앙 통제의 그런 부분들은 반대를 한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기축 통화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게 되죠. 근데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재화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시총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렇죠? 100%가 100배가 올라야지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 통제에서 시작이 됐던 이런 달러에 대한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같이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올랐습니다. 위험 자산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피난처에도 좀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두 사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또 부통령까지 전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애호가이기도 하고 열심히 밀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패권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디지털화하는 어떤 트렌드에 값져서 생각 외의 어떤 반전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제 말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지켜보시면 알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나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그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연동이 되지 않지만은 추세를 타고 가기 시작하는 어떤 흐름이 굳어진다면은 슈팅이 한번 크게 들어와 줄 수가 있다. 너무 저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당장 오르는데 왜 안 가느냐, 오히려 빠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번은 슈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2단 상승에 대한 뭐 1단 조정, 이 냉난점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슈팅이 되고요. 다만 우리 기술 투자 부분들이 시총이 8,000억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적으로는
이렇게 민감하게 연동이 되지 않지만은 추세적으로 굳어지는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모든 것을 이제 대체하는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두나무의 가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신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마디 매매를 하신다면 12,000원 정도 좀 되는 거고요. 좀 더 욕심 있게 들고 간다면은 뭐 신고가 뭐 15,000원,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지금은 보유 관점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디매매 관점에서는 12,000원, 혹시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그 이상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모트렉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15%입니다. 4월경 매수해서 물려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바람을 많이 탔습니다. 반등하긴 했지만 자율주행 대장주인 것에 비하면 흐름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11,4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모트렉스 어떻게 흐름 보실까요? 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뭐 이쪽 제품을 생산하거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또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뭐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 또 수급적인 모멘텀은 좀 살아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모트렉스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런 쪽에 어떤 흐름에 편승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중바닥의 흐름,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은 좀 낮아지는 삼각수렴의 형태죠. 근데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이 나타나고 상승과 조정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슈팅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삼시 이제 세판이라고 하죠. 왼쪽에다 이제 그려보면은 현재 크게는 뜨지 않지만 상승을 시도하다가 조정 보이고 상승을 시도하다가 조정 보이고 이렇게 하는 끝에 상승이 크게 이제 들어서는 이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한번 크게 또 접어주겠죠. 이런 단계의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고점 매물을 이번에 돌파하려는 세 번째 큰 시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았지만은 한 번 정도의 순환매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슈팅이 되면은 저점 9,000원에서 보면은 이 직전 고점까지가 이제 13,000원. 이죠. 3분의 1만 정도만 올라가도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14,000원인데 한 5% 정도 약간은 물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0%는 좀 무리가 없고 또 안정적인 바닥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테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물타기를 하셨다가 14,000원 이상에서 빠져나온 전략들 한 번 정도는 뭐 슈팅 뭐 2, 3주 이렇게 내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한 번 더 차례가 온다면 매수가 회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보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일부 낮추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카카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7,500원, 비중은 3%입니다. 매수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최고점에 샀고 몇 년째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작아서 그냥 보고는 있는데 카카오는 앞으로 힘든 건가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36,05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전략을 잡아주실까요? 네, 카카오가 이제 4차 산업 주도 현재 바람을 이제 불면서 나름대로는 큰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동력 이게 지금은 AI 쪽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AI 쪽의 이제 동력들이
카카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탄탄하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대부분의 4,500만에 가까운 카카오 사용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용에 머물러지는 또 AI의 어떤 그런 개발도 네이버에 많이 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열어서 카나 또 나나 이런 쪽에 어떤 AI 성능을 개발한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회의감들이 있습니다. 뭐 카나나, 뭐 바나나, 뭐 이렇게 약간 무시 당하는 그런 평가절하를 많이 좀 당하고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카카오가 보여줬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신사람이 없이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겨우 흉내내는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이런 SNS 플랫폼 기반해서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 또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충분히 좀 해줘도 기본으로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어느 정도 나와줄 걸로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돌아서고 AI 쪽 부분들 이런 부분이 불면 어느 정도는 같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15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뭐 들고 가지 않는 한 이 정도에서는 좀 힘이 들고 차라리 물타기를 뭐 10%까지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추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시면은 충분하게 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 10% 이상 해서 평균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 3만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타기를 확 하셔가지고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석 달, 넉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도 걸릴 수 있는데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또 AI 관련 사업이 이슈가 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5만 5천 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10% 이상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대폭 낮추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툴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만 3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몇 년 전에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실히 반등하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 흐름이 좀 안 좋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기술은 믿을만한 건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4만 8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기업 분석도 같이 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툴젠은 유전자 편집 가위, 크리스토퍼 가위라고 하죠. 유전자를 이제 편집하는 데서 가위로 이제 실제 자른 것은 아니고요. 효소를 해서 약간 치환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편집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한 가닥 이렇게 DNA가 있는데 DNA 둘 중에 이렇게 한 가닥짜리가 RNA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닥을 불러서 한 가닥은 치환을 해서 원하는 것 쪽으로 치환을 해서 교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가장 보편적인 또 특허 원천 기술을 툴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이 기술을 써야 되고 툴젠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해줄 테니까 임상에서 성공하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툴젠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를 좀 받을 위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이제 트렌드는 mRNA라는 치료제를 넘어서
CLT 기술까지 진보를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를 치료를 통해서 또는 단백질 의약품도 어떻게 보면은 m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근데 RNA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편집을 해야 되면 반드시 유전자 가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툴젠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툴젠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또 떠올라갈 수가 있고 앞으로의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중요한 바이오의 어떤 기술적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1천 원에서 고점에서 추세선 상단 한 7만 5천 원까지는 7만 원, 7만 5천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설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툴젠을 좀 가지고 약 6만 3천 원이면 조금 빠진 관점인데 한 5% 정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서 좀 기다리시면 되고 바이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다 보면은 CLT 쪽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 쪽으로 분명하게 좀 오고 내년에는 첨생법이 정식 발효가 되면은 이쪽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7만 5천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5% 정도 물타기를 해서 7만 5천 원까지 노려보자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현대글로비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2만 원, 비중은 5%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간략하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매수가랑 똑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예,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걸로 좀 보고요. 현대 이제 물류 로봇과 함께 또 현대차 또는 현대의 또 성장과 함께 같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류 시장도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현대글로비스가 한번 고점을 형성된 뒤로 계속해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약간 삼각 수렴형 형태가 있죠. 삼각 수렴형의 거의 끝자락에서는 방향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상방 방향성이 조금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12,000원, 12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좀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정배열이 진행이 되는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차트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89,000원, 9만 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고점이 13만 원 정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리고 중간 정도가 이제 1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10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2만 원의 이제 갭이 이렇게 앞으로 이걸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플러스 2만 원,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약 15만 원 정도 보시고 좀 들고 가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목표가 1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요. 기업 분석부터 목표가는 물론이고 추가 매수 여부까지 탄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임상현 전문가님의 조언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AI 쪽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예, AI 쪽의 종목, 구체적으로 보면은 솔트룩스라는 종목 제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솔트룩스를 제가 지목을 하는 것은 AI 종목군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좀 있습니다. 셀바스 AI로부터 해서 플라이스 AI, 마음 AI 등 이수소프트 쟁장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트룩스를 고른 이유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특허가 81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엔진 중에서 챗봇 서비스인 루시아를 상용화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뛰어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 있어서 검색 시장의 어떤 격돌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검색을 하는 어떤 과정 또 이런 부분에서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좀 되죠. 그래서 명확한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AI 챗봇이 어떤 대답을 마련했는데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이 과정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보다도 좀 더 한 단계 성숙된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준 것은 이 챗 GPT가 나왔을 때 이대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고 고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불이 불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 침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한 번 정도는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 어떤 완결성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는 1순위 종목이 솔트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매수가 이제 부분들은 오늘 종가가 좀 해당이 되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정도가 되고 목표가 부분들은 약 3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오늘 배트맨 마지막 출연일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그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로 해서 이 프로그램 전체가 현재 마감이 되고 새로운 얼굴로 좀 찾아야 뵀는데 그동안에 매주 금요일 동안에 최선을 좀 다했습니다만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했었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아쉬움을 달래시려면은 저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좀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은 오늘 오랫동안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출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AP위성은 조성치 초과 매수를 해서 17,000원까지 노려보자라고 전략 잡아주셨고요. 에코앤드림도 36,0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네요. 삼성전자는 69,000원까지는 가겠다라고 전망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저희 방송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따뜻한 빨간불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